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이 이제 분석 작업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분석 작업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크게 보게 되면 얘는 이제 크게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우리 이 분석 작업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우리 부분합이다, 피벗 테이블이다, 테이블표다,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통합, 유효성 검사,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자동 필터, 조건부 서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서 문제로 나오는데 그때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때 한 문제는 무조건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문제가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우리 피벗 테이블 빼고 나머지 기능들 있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혼합된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은 우리 고정적으로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는 세부 옵션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문제 이제 출제되는 거는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따라 하시면 얘는 이제 엑셀에 드리는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요. 해서 분석 작업에서 크게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우리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시사항이요. 첫 번째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이 가져오기 요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학생 성적점 ACCDB 요 XX 파일에 보게 되면 우리 성적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성적 테이블에서 우리 토익이다, 우리 컴퓨터다, 전공2다, 학과명이다, 생년월일이다 요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문제 그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곳에 실제 값들이 써져 있는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이 값은 전부 다 이제 토익 점수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이 점수들은 싹 다 이제 컴퓨터 점수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이 점수들은 싹 다 전공2라는 그곳의 이제 점수입니다.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이 부분 실제 값이 표시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값 영역이죠. 이 값에서는 우리 토익과 우리 컴퓨터, 전공2 이 세 가지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전부 다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그때 이 값들마다 앞에 보니까 평균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필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봤을 때 위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없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과명과 생년월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학과명이라는 이 필드와 생년월일 요 필드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행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학과명이 앞에 나왔으니까 학과명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 요 필드를 이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 봤을 때는 맨 위에 아무것도 없죠.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가 없는 거예요. 해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이 피벗 테이블은 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필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우리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때 토익 점수들이요, 그리고 컴퓨터 점수들이요, 그리고 전공 2라는 그 점수들이요, 얘네들이 싹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토익이다, 그리고 컴퓨터다, 그리고 전공2다 이런 필드를 갖다 놨을 때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 우리가 열에다가 그거를 이제 갖다 놔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 데이터 값들을 전부 다 이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은 지금 A의 3번 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 A의 3번 셀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해 주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이 엑셀에다가 삽입을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표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지금 제 거는 이 피벗 테이블은 이 메뉴 있죠? 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바로 뜹니다. 제 거는 지금 하이 메뉴가 있다 없다? 없더라. 지금 제 거는 이제 오피스 버전이 오피스 2021의 LTSC 그 버전입니다. 시험장에서도 이제 LTSC 요 버전으로 이제 시험을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 LTSC 그 버전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이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 메뉴가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해서 그때 우리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외부 원본의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뜨면 그때 이제 연결 선택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 해당 파일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LTSC 그 버전에서는 우리 피벗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하이 메뉴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근데 LTSC가 아니라 다른 버전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하이 메뉴가 짜잔하고 떠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하이 메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그냥 얘만 클릭하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 요걸 이제 사용할 거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연결 선택이라고 있어요. 연결 선택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는 실제 시험장 따라하기 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 폴더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길벗 커말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 시험장 따라하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학생 성적이라는 그 ACCDB라는 요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학생 성적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분석할 그 데이터는 싹 다 이제 선택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집어넣을 그 위치는 A의 3번 셀이니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이 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드들을 우리가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의 학과명이라는 거요. 학과명이라는 게 우리의 행에 있었죠.
해서 우리가 이제 행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에는 학과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년월일도 있었죠. 해서 생년월일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년월일을 쭉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이 추가되는데 그때 연하고 분기하고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우리 날짜와 관련된 그런 필드를 행이나 열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연이다, 분기다, 월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면서 그룹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몇 년이다, 몇 년이다, 몇 년이다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요. 그때 이제 제 거는 이제 LTSC 그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LTSC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연 생년월일이다, 분 생년월일이다, 개월 생년월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 중 갖다 놓자고요. 우리 아까 값을 봤을 때 우리 토익이 우리 맨 첫 번째 열에 있었습니다. 해서 토익 점수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 이곳으로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토익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라는 것도 그 다음 열에 있었으니까 토익 밑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전공2라는 거요. 전공2도 우리 세 번째 열에 있었죠. 해서 컴퓨터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익이다, 컴퓨터다, 전공2다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니까 자동으로 이곳에 얘네들의 이제 합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토익이다, 컴퓨터다, 전공2다 라고 해서 얘네들의 우리는 이제 합계를 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평균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해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2개 이상의 필드를 가져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요. 근데 자동으로 생성된 게 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각의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표현할 그 데이터는 이제 싹 다 갖다 놨어요. 그때 보고서 이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해라 전부 다 해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이제 클릭해보면 이제 여러가지 형식들이 뜨는데 그때 우리는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문제상에 나왔으니까 개요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좀 고치자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토익 따로, 컴퓨터 따로, 우리 전공2 따로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평균으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토익 점수가 밑으로 이제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평균을 나타낼 거니까 평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평균에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공2라는 것도 임의의 셀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걸 이제 평균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이제 구해달라.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는 연 단위로 이제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연하고 이제 분기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룹 지정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연 단위로 그룹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에 대해서 그룹 설정을 할 거니까 생년월일이다 요 제목이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파랗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연 단위로 이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 월하고 분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그룹 지정됐던 게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고 연 단위로만 이렇게 이제 그룹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아까 있던 그 연하고 분기가 없어지고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명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도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제 거는 이제 LTSC 그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표현이 됐는데 만약에 LTSC 그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도는 똑같이 나오지만 맨 위에 요 필드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문제 그림처럼 생년월일이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필드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LTSC 그 버전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그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요. 피벗 테이블이 이제 스타일 바뀔 건가 봐요. 그때 이제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6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는데 그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 옵션이요. 스타일의 옵션은 이제 행 머리글 그리고 열 머리글 줄무늬 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있죠. 지금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쫙 여러 개가 이제 쭉 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미 이제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뜬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문제 제시된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 제시한 게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6번 요게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 옵션이요. 스타일의 옵션은 지금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정했죠. 그 왼쪽에 보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요 두 가지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줄무늬 행 요거 이제 하나만 더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줄무늬 행에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감 영역이요. 감 영역이다 그러면 우리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2 이 점수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요. 모든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자,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토익이다, 우리 컴퓨터다, 전공2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또 이제 우리가 토익 점수 따로, 컴퓨터 따로, 전공2 따로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토익 점수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셀 서식이라고 있죠. 그때 문제에서도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셀 서식을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으로 가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값필드 설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 서식을 이제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해서 우리 토익 점수 중에서 이메일 셀을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좌측 하단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소수 자릿수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토익 점수가 싹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요. 컴퓨터도 임의의 점수를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값필드 설정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가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소수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2라는 것도 임의의 점수를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좌측 하단에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 범주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수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해줬죠. 그러면 내가 작성한 그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으면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다든지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제목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과명 이곳에 써져 있는 것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생년월일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토익이다, 컴퓨터다, 전공2다 이런 값들도 싹 다 이제 확인을 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 값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우리가 총 합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값을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석 작업 2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2라는 그 시트로 이렇게 이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D4번에서 D3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는 지금 우리 학과명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죠. 이곳에 우리 국어 국문과다, 그리고 디자인과다, 그리고 미술학과다, 영문학과다, 전산학과다, 컴퓨터공학과다라고 해서 요런 게 이제 목록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뒤에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32번까지 싹 다 영역을 전부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거니까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얘가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는 이런 각각의 이제 학과들이 전부 다 이제 목록으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설정에서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하고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값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목록으로 나타낼 거니까 목록이다. 제한 대상을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원본하고 있죠. 내가 이곳에다가 한번 클릭해주면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그때 지금 문제 제시된 거 있죠?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국어, 국문과 쓰고 컴마 그리고 디자인과 컴마 그리고 미술학과 컴마 그리고 영문학과 컴마 전산학과 컴마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입력한 그 내용을 가지고 목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때 우리 세부지상 보니까 그 밑에 요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D4에서 D32 그 영역의 셀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를 하래요. 지금 이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특정 셀을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입력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목록에서 학과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데이터 유효성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 두 번째 게 우리 설명 메시지요. 해서 설명 메시지 요 탭을 이렇게 이제 클릭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셀을 이제 선택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금 이 영역의 셀을 클릭했을 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 써라 그리고 설명 메시지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목으로는 지금 이 설명 메시지 이 그림에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제목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설명 메시지가 요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해서 우리 제목에다가 입력 한 칸 띄고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명 메시지요. 설명 메시지는 여기다가 이제 목록에서 한 칸 띄고 학과명을 한 칸 띄고 선택하거나 한 칸 띄고 직접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제목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설명 메시지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때 이런 이제 점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도 잘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 우리 오류 메시지라는 이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오류 메시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맨 위에 코드 오류하고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학과명 목록에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게 이제 오류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은 이제 스타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 중지라고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아이콘이 뜨고요. 그리고 경고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문제 그림과 똑같은 요 아이콘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해서 스타일은 정보다 그렇게 이제 맞춰주고 우리 제목이요. 제목에다가 이제 코드 오류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해가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요. 오류 메시지는 학과명 한 칸 띄고 목록의 한 칸 띄고 내용을 한 칸 띄고 입력해야 합니다.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까지 신경 써 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 한 칸 잘못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같은 거, 점 같은 거, 마지막에 끝나는 점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IMD 모드가 한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IMD 모드가 마지막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모드가 지금 현재 상태 유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을 이제 클릭했을 때는 목록 같은 게 표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아까 중에 이메일 셀을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록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그 학과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나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났을 때 혹시나 틀린 글씨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과명이 써져 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셀 한번 클릭하고 자판을 제가 누르게 되면 지금 한글이 나오죠. 제가 이 자판 상태를 영어로 이렇게 이제 바꿔 놓을게요. 영어로 이제 바꿔 놓고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제가 자판을 누르면 원래 영어가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IMD 모드를 한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키보드 상태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미음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오류 메시지가 똑같은지 요거 이제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류 메시지까지 싹 다 이제 확인했으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ESC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까지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문제를 보고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합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학과명별로 컴퓨터에 평균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평균하고 최대값 이 두 가지를 나타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분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 작성할 때요. 두 번째 부분합 작성 시 작성을 할 때 작성 시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분합을 할 거니까 정렬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전부 다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에 보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렬하고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이요. 정렬 기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학과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오름차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정렬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이 다 끝났으면 이제 바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돼요. 부분합 작성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우리 개요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합 이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문제에서 학과명별로 컴퓨터에 이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맨 위에 보니까 그룹할 그 항목을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학과명별로 볼 거니까 학과명을 그룹할 그 항목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고 우리는 컴퓨터의 평균을 이제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부분합 계산 항목이요. 어떤 항목을 이제 계산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전공2에 이렇게 이제 체크된 거 해제해주고 컴퓨터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요.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합이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각각 이제 학과별로 컴퓨터에 대한 그 평균 점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또 똑같이 우리 데이터의 개요에 우리 부분합이요. 그래서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최대값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사용할 함수를 이제 최대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이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는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평균값 구한 거 있죠? 이 평균값 구한 그 부분합을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최대값으로 새로운 값, 이게 새로운 값이죠? 이 최대값으로 대체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이 평균값이 없어지고 우리 최대값만 이제 부분합이 작성이 됩니다. 우리는 평균하고 최대값 두 가지 값 모두 다 이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여기는 이제 체크 표시를 꼭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제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최대값이 이렇게 각각 학과별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학과명별로 컴퓨터에 평균을 계산한 후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하고 최대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한 후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도 그 순서대로 평균값을 먼저 만들어주고 최대값을 그 다음에 만들어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합을 작성한 게 만약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나 수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는 또다시 이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모두 제거라고 있죠. 이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부분합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 모두 제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싹 다 이제 지우고 다시 부분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합이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피벗 테이블이다 이런 기능을 이제 처음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이제 섹션에서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오신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활 1급 시험에 한 번에 이제 합격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해서 어떤 문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합격하셔야죠. 해서 한 번에 이 컴활 실기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데이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고
그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분석 작업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엑셀에 들어있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기능을 이제 어떤 메뉴에서 한다, 어떤 지상이 났을 때 어떤 옵션을 이제 설정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해서 이 분석 작업은 절대로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분석 작업에 대한 이 문제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